예, 미국에서 이틀째 증시가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어떤 상황이고 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 간밤에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좀 장중에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 화요일 증시였는데 월요일 증시가 지난 3년간의 한 3위급의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1950년 이후에 3% 이상 급락한 다음 날의 상승 확률이 60%고 평균적으로 한 0.36% 정도 플러스 수익률이 납니다. 이에 따라서 좀 선물 시장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다우 지수가 최소 한 세 자릿수의 반등은 좀 기대가 됐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이틀째 급락 그리고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나흘째 하락세인데 분위기가 역시 바뀐 거는 미국도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사정권이다. 이런 해석이 좀 확산됐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크루즈전 탈출자들을 포함해서 확진자가 이제 53명으로 며칠 만에 좀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미국은 뭐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처럼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즉 대유행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통제에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미국 증시가 장중에 좀 미끄러진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결국은 CDC 측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란이라든지 이탈리아와 같은 이런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우려 수준도 좀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일에도 WHO에서 팬데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는데 CDC에서 이렇게 팬데믹을 아예 선언한 거에 대한 의미나 여파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팬데믹을 아직 뭐 선언한 건 아니지만은 팬데믹에 따른 어떤 좀 대비를 해야 한다. 만약에 그게 선언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좀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CDC 측에서도 이번에 좀 밝힌 것인데 팬데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한 1에서 6단계 정도의 위험 등급을 부여를 하는데 이게 6단계를 해당이 되는 이 최고 위험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단계,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행병이 발생 가능한 초기 상태부터 어떤 각국의 여행 자제 조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질병 확산 방지 지침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최고 위험 등급을 이제 미국에서도 부여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 시장도 좀 우려를 한 것 같고 WHO도 아직은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수준을 전하고는 있지만은 CDC에서는 원격 수업이라든지 화상회의 그리고 일상 모임을 자제하거나 취소해라 그리고 또 의료진들도 어떤 원격 진료를 좀 확대해라 이렇게 좀 미리 아웃라인을 좀 제시를 하면서 좀 팬데믹으로 번질 그런 위험성에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반이나 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미국 뭐 증시 안에서도 이전에 사태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V자 반등 얘기했던 전문가들조차도 이제는 뭐 침체라는 단어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뉴욕 증시가 진짜로 이제 꺾이는 어떤 전조라고 봐야 될지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또 오고 그러면서 증시의 조정이 더 수위가 높아진다. 아니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를 뜻하는 약세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데 무디스에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미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디니 리서치의 에드 야디니, 이 유명한 좀 투자가죠. 이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증시 역시도 좀 약세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그림을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증시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은 지금 역사상 두 번째로 최장기간의 강세장, 그러니까
4,000일이 넘어가고 있죠. 한 이제 10년여가 넘어가는 그런 뭐 11년 정도 된 그런 강세장이 되는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도 한 40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87년에서 2000년까지 이어졌던 한 4,500일 정도 그리고 그 600% 가깝게 올랐던 그 강세장 다음으로 최장 기간의 강세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면은 시장에 대한 충격이 뭐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추가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전략 짜는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증시의 단기적인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추가 하락 쪽으로 무게가 좀 쏠리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오늘도 한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약 한 8% 정도 하락을 한 건데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은 이게 저가 매수 기회냐 이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전문가들은 그리고 월가의 분위기는 좀 전자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거든요.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핀코의 전 CEO인 무하마드 엘에리언이 코로나19 같은 이벤트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성장 타격은 펀더멘털 요소를 따른 타격보다도 더 클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가 왔던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고 앞서서 이 야디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어떤 패닉 어택, 어떤 패닉 반응에 의한 추가 하락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또 앞서서도 골드만삭스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이익에 대한 영향을 좀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정장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추가 하락 쪽으로 분위기는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지 않은 사인에 대해서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와 관련해서 뭐 10년물과 30년물 모두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어제 짚어줬던 것처럼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빼고는 지금 이거를 좋게 해석하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외신으로도 전해주셨지만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위원장도 이 연준이 이 경제 이번 패닉 반응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의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금리를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예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연준의 좀 기대 상황도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것을 시장이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증시에서 어떤 추가 하락을 좀 예상하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역시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아니면 더욱더 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5일 화요일 기준으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1.3%대 초반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2016년 7월에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당시에 기록을 했던 최저치를 또 경신을 했고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실제로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은 성장 전망의 훼손을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의 어떤 우리나라, 이란, 이탈리아에서의 확진자 급증에 의한 대유행으로 번질 그런 우려, 그러면서 어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 그러면서 또 자산시장에서도 증시는 좀 외면을 받고 안전자산 시장은 좀 주목을 받는 이런 영향이 다 지금 연결돼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입장도 한번 들어보긴 해보도록 하죠. 낙관론도 여전히 나오기도 할 텐데 뭐 관련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역사상 두 번째로 최장 기간의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10여 년의 강세장이 또 이어지다 보면은 또 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좀 믿음이 작용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단기간의 조정은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는 좀 저가 매수 기회였더라. 이런 경우가 수차례나 이번 강세장에서는 나타났기 때문에 약세장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라는 이 증시 낙관론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BMO 캐피털 마켓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를 향후 몇 개월간은 주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은 투자자들이 아직 이 패닉 버튼, 좀 혼란스러워하면서 막 매도를 다 해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좀 금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 업종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기업이익에 당장 좀 훼손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은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스트레이트라는 기관에서도 경기 확장기,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이 PMI 지수가 50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때 증시에 3% 하락세가 나왔을 때 S&P 500 지수가 이후에 6개월간 평균적으로 한 9.7%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상승 확률이 94%나 됐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등을 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 여기에 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수주 내에 코로나19에 대해서 통제가 좀 불가능해질 때 미국 증시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역시 10% 정도 하락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사의 올해 말 S&P 500 목표치도 3,500으로 그대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과거의 또 사례를 들어서 이 낙관론도 조금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징주도 한 가지 보도록 할 텐데 마스터카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번 애플 때도 그랬고 마스터카드도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여파를 좀 실제로 체감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마스터카드가 오늘 주가가 급락했을 뿐만 아니라 기자라든지 아메리카 익스프레스까지 오늘 좀 동반 급락을 좀 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마스터카드가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표가 좀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이던스를 기존에 1월 말에 실적 발표 때 제시를 했던 거를 이번에 좀 하향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2020년도 전체 매출의 증가율 가이던스를 기존에 10%대 초반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 13% 정도를 점쳤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이거를 10%대 초반대 하단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의 가이던스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초반을 기존에 좀 제시를 했다가 9에서 10%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향 조정 폭이 크지는 않지만은 시장에서는 역시 코로나19의 타격을 좀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다 보니까 마스터카드를 비롯해서 비자라든지 아멕스까지 좀 주가가 동반으로 급락을 한 것 같은데요. 경영진 측에서는 기본적인 사업 펀더멘털을 여전히 견고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떤 여행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전자 결제 수요가 둔화할 것임을 좀 감안을 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또 이번에 제시한 가이던스가 코로나19 영향이 1분기로 마무리될 것임을 또 가정한 수치라고도 덧붙였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가이던스 하향 가능성도 좀 내비쳤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짚어졌던 것처럼 어떤 하향 폭보다는 시장에서는 코로나19가 실제 이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데에서 더 우려감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다른 기업들의 흐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본연의 사업 흐름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마스터카드의 어떤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본다면은 앞으로도 어떤 기업들이 이 잠재적으로 가이던스를 하향한다든지 아니면은 주가 측면에서 많은 좀 피해를 받을 것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카드의 이 그림을 보면서 지난해에 총 거래 기준으로 지역별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이 30%고 그리고 유럽이 또 30%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지역 역시도 3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자에 비해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카드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코로나19로 의해서 어떤 글로벌 이동 수요가 굉장히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소비 심리도 위축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최근 흐름을 좀 살펴드리면은 지난달 말에 이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터카드도 사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았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좀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이런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 제시했던 가이던스도 컨센서스의 부합 또는 소폭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카드 결제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계속된 좀 우려는 시장에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 특징주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2월 25일 미국 증시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3%대 낙폭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대 지수 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3대 지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27,083선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는 수준이었고요. 이외에도 S&P와 나스닥 역시 기술주와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줄줄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도 3%, 나스닥도 2.7%, 2% 후반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 시장과 공포지수까지 좀 급락 그리고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좀 투자 심리 위축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상황을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하락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기술주들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그리고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어제 4%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장에서도 3.44%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역시 1.5%에서 2.5% 약세 마감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그리고 카드사 얘기도 해드렸었는데요. 비자카드 그리고 마스터카드 역시 낙폭이 컸습니다. 마스터가 6.7% 급락했고요. 비자 역시 5.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어제 그래도 상승했었던 그러니까 시장 대비 방어를 잘 해줬었던 길리어드도 3.53% 이날장에서는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매우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외신에서는 이 백신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나타내면서 길리어드도 오늘장에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 2월 25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